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언젠가 나이가 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텅 빈 집, 조용한 내벽 사이에서 혼자 지낼까요?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외롭나요? 한국에는 지금 수많은 이들이 같은 걱정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별표 김은주 할머니, 78세, 별표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달 50만 원으로 평온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당신의 노년을 바꿀지도 모를 이야기 말이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은주 할머니, 올해 78. 그녀는 노년의 삶에는 단 3가지 길만 있다고 믿었어요. 자식과 함께 살거나,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지금의 은주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간병인도 없고, 요양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편안하고 행복하답니다. 1년 전, 은주 할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무리예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8년 동안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는 누가 엄마를 돌봐야 해요. 그녀는 믿었어요. 자식은 내 삶의 보람이고 집은 언제나 내가 돌아갈 곳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며느리는 피곤하고 손주는 시끄럽죠. 결국 은주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내가 살던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걸까? 은주 할머니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끝에서 은주 할머니는 믿기 힘든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는데 한 달 50만 원으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꾼 결과였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10분 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건 단지 은주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찾고 있는 평안한 노후의 해답이니까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인생의 이 막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 막은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딸의 말을 들은 후 은주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오래된 찻잔, 의자에 걸린 남편의 코트. 모든 게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노년이란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가장 불필요해지는 순간일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큰아들 민수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살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첫 식사 자리에서 모두 웃고 있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젓가락 소리가 조금 커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네요. 별거 아닌 말 같았지만 그 한마디에 은주 할머니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온 내가 이제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되었구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조금만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이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하루하루 말수가 줄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숨소리마저 작아졌습니다. 일주일 뒤 막내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있으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딸이라면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공부하니까 TV 좀 꺼주실래요? 은주 할머니는 TV를 껐습니다. 꺼진 화면만 바라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발소리가 나면 손주가 깰까 봐요. 그래서 물을 덜 마시고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있을 곳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겨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벼우면서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TV를 켤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자유는 외로움 속의 자유라는 걸요. 보건복지부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약 96만 명. 그중 48%가 가족이 있어도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은주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후로 은주 할머니는 고요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바람 소리가 인사 대신이고 밤엔 불빛이 유일한 친구였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점점 더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은주 할머니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의 길. 그녀 스스로 만들어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 할머니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몇 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차를 끓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함께 마실 사람이 없다는 걸요. 시계 초침 소리, 창문 밖 바람 소리, 모든 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은주 할머니는 꼭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음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최시인 여성이 24시간 상주하며 일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이었죠. 처음엔 아주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대화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아끼시니까 일하기 힘들어요. 다른 집은 고기도 자주 해먹는데 여긴 맨날 남을 뿐이에요. 은주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흠이 되었죠. 어느 날 그녀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련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은주 할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이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3개월 후 최 씨는 떠났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도움은 살 수 있지만 존중은 살 수 없구나.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은주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요양원 첫날, 방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죠. 그러나 밤이 되자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402호 박 어르신이라는 이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게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식사, 운동, 취침,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관리해주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3일 만에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거기선 내가 내 엄마가 아니라 방번호로 불리는 사람이었거든. 말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 할머니는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자식과 함께 살면 불편하고 간병인을 두면 맞지 않고 요양원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길이 옳을까요? 별표 보건복지부 MOHW 별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요양원의 평균 비용은 연 320만 물결표 380만원, 위료비는 별도입니다. 한편 별표 노인 인구의 62% 별표가 독립적이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삶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마 내가 찾고 있는 건 그거구나. 외롭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삶. 아직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작은 빛은 은주 할머니를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터넷을 보던 은주 할머니는 우연히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설명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공동체 주거 모델, 독립적이면서도 언제나 누군가 곁에 있는 삶.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내가 찾던 답일까? 은주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주거 모델입니다. 각자 자신의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방, 개인 부엌, 자유로운 생활. 하지만 동시에 공동 공간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돕는 곳입니다. 따로 똑같이 산다.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일본의 실제 사례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노래 모임을 열고 매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고 누구도 자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 건 바로 이런 삶이야. 그 생각을 아파트 단지의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7명의 친구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작은 실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 이름은 매일 조금씩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밥을 하고, 어떤 이는 국을 끓이고, 또 어떤 이는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밥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후로 그 식사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시장에 같이 가고, 작은 텃밭도 함께 가꾸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할머니는 다른 분께 메시지 보내는 법과 영상통화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은 일요일 오후에 합창 수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모임이 점점 커지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면 비용도 훨씬 절약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식재료를 함께 사고 전기수도 가스를 절약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당 월 평균 생활비는 약 5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예요. 이제 아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곁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웃음소리와 대화가 있었으니까요. 보건복지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16개 지역에 320가구 규모의 실버 코하우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시설을 지원하고 입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운영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은주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자유의 새로운 시작이야.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침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할머니들은 웃으며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은 은주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건축가도 아니고 새 집을 지을 돈도 없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꼭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동네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주 할머니는 아파트 이웃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 우리 나이 든 사람들끼리 같이 도와가며 살면 어떨까?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궁금해하며 5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운동을 함께 하는 것. 첫 번째 단계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만들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모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건강 괜찮으세요? 오전 10시까지 답이 없으면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든든했습니다. 그 다음엔 젊은이의 도움으로 낙상 감지 심박수 체크 스마트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술들이 혼자 살아도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65%가 요양원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을 전국 200여 개 지자체로 확대 중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장비 설치, 재가 돌봄, 지역 자원봉사자 연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별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별표는 충남과 전북에서 시니어 쉐어드 하우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작은 방을 임대하고 부엌과 거실을 함께 사용합니다. 월 이용료는 전기수도 포함 20만 물결표 30만원 수준입니다. 그곳에서는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은주 할머니와 친구들은 파주의 그런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웃으며 요리하고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모두가 서로를 도와요. 뒤처지는 사람은 없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모임 이름, 공동 규칙, 비용 분담 방법. 누구도 부담 갖지 말고 각자 조금씩만 나누자. 그렇게 한 걸음씩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 뒤 그들의 모임은 구청에서 고령 친화 공동체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안전장비 구입과 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주 할머니는 친구들과 매일 오후 함께 모여 식사하고 웃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고 새소리와 햇살이 어우러집니다. 이제 노년이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함께라면 매일이 의미 있는 날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코하우징 참여 노인은 독거 노인보다 우울증 비율이 37% 낮았습니다. 연세대 연구에서도 이들의 행복지수가 일반 독거 노인보다 1.6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자유, 안전,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 그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예요. 은주 할머니는 친구들의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실버 코하우징이 자리를 잡자 은주 할머니가 가장 놀란 것은 기쁨이 아니라 생활비가 놀라울 정도로 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약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주로 식비, 공과금, 약값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 달 평균 약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그 안에는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엔 혼자 요리하느라 재료를 낱개로 사야 해서 비쌌습니다. 이제는 함께 채소, 쌀, 생선,
고기를 공동 구매해 약 40%를 절약했습니다. 또 건강하게 식사하니 위료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엔 위장약을 달고 살았는데 이젠 안 먹어요.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뿐 아니라 두려움도 줄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언제나 함께 병원에 가주거나 응급전화를 대신 해줍니다. 은주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 전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요. 보건복지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노인은 독거노인보다 입원율이 28% 낮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93%가 삶의 목적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요리, 수공예, 이야기 나누기 등으로 작은 수입도 만들었습니다. 뜨개질을 잘하는 분은 젊은 이웃에게 일주일 3번 수업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채소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며 구청에서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 50만 원은 아껴 사는 삶이 아니라 충분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이제 아무도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오갑니다. 저녁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그런 작은 행복들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공동체 노인은 독거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3.2년 더 깁니다. 무엇이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에 은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니까요. 실버 코하우징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처음부터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은주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많이 부딪히고 다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나눌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버 코하우징 중 27%는 초기 6개월 내 규칙 부재와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은주 할머니와 친구들은 시작 전에 꼭 준비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비슷한 가치관의 사람 찾기. 2. 명확한 공동규칙 세우기. 3. 공동 재정 구조 합의. 4. 역할 분담 명확히 하기. 5. 개인 공간 존중하기. 6. 갈등 조정 방법 배우기. 7. 지자체와 연계하기. 은주 할머니는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밥 당번 문제로도 다퉜어요. 그러나 결국 작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오늘 요리한 사람은 설거지 면제. 그 이후로 모든 게 순조로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면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한 코하우징의 70%는 정기적인 대화와 감정 나눔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차 한 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해가 생기면 침묵하지 말고 차를 함께 마셔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지자체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는 공식 등록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 설치 지원, 1인당 최대 20만원.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교육 지원. 공동시설 무료 사용. 이런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코하우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은주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게 시작해요. 단 2사람이어도 공동체는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성공적인 코하우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시도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외로움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작은 정원 위로 노을빛이 잔잔히 내려앉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들고 있습니다. 눈빛은 멀리 향하지만 마음은 고요합니다. 한때는 나이가 드는 게 두려웠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잊히는 게, 짐이 되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노년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요. 잠시 멈춰서 돌아보고 더 천천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함께 국을 끓이고 채소를 따고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도 혼자 늙지 않고 누구도 뒤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젊게 사는 비결은 보약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정일 겁니다. 은주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으면 행복의 비결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할 거예요. 석양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눈을 감고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인생의 멜로디를 만듭니다. 잔잔하고 완전하게.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에요. 부드럽고 익어가고 빛깔이 아름다운. 할머니는 눈을 뜨고 마치 시청자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혹시 나이 드는 게 두렵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나이에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차 한 잔, 이야기 나눌 사람,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집, 그것이면 충분해요. 할머니의 뺨 위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노을빛이 온 정원을 감쌉니다. 아직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오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따뜻하고 잔잔한 내레이션, 피아노 소리와 함께 잦아듭니다. 멀리서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평온한 웃음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립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되길 바랍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뜹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기억하세요. 마음을 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당신도 새로운 친구들과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집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